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노가리 시사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시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위원님께서 아주 거대한 원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네, 저도 꼭 해보고 싶네요. 그거. 네. 예. 뭘? 산티아고 가는 길. 산티아고 가는 네.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 예. 순례자의 길을 가시기 전에 우선 우리 서울 시내라도 좀 돌아다녀 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책 제목 생각났어요. 네. 연금술사. 연금술사였군요. 거기에 순례자의 길에 그런 나오거든요. 연욱 씨라서 금방 생각을 못했어요. 자, 첫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우리들의 생활 뉴스입니다. 대학생 커피값보다 내기 아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걸 골라봤는데요. 커피값보다 내기 아까운 것. 이거는 아깝다. 돈을 쓰기가 아깝다. 자, 이 돈이 있는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1129명을 알바 천국이 조사했는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출하기 아까운 항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밥값보다 비싼 커피값이 2위, 현질이 32.4%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현질이 뭘까요? 현질이 뭐예요? 현질. 20대가 쓰는 말이래요. 현질. 나는 아는데. 뭐냐면 현금? 게임에서 이쪽에 아이템을 현금 주고 지르는 거 현질이라고 합니다. 현금 주고 지르는 게임 사는 거. 요즘 게임들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게임 사는 거 참 아깝다고 하는군요. 3위는 교통비, 4위는 술자리 비용, 5위는 휴대폰 통화료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가장 짠돌이라고 느낀 순간 언제예요? 짠돌이라고 느낀 순간? 밥 안 살 때? 밥 안 살 때. 밥 안 살 때? 밥 먹고 있긴 있어요. 뒤로 뺄 때. 있긴 있어요. 이겁니다. 자기 것은 잘 싸면서 남에게 10원 한 장 안 쓰는 사람 72%. 항상 더치페이에서 하자고 고집 피운 사람. 수수료 들면 절대 출금을 안 하는 사람. 은행 돈 뽑으러 가서 현금 수수료 안 뽑아. 난 안 뽑아. 네, 쿠폰 할인 포인트 빈틈없이 챙기는 사람. 무조건. 가격 비교 사이트 오가며 최저가 물건만 찾아내는 사람. 이건 난데. 이거는 알뜰한 거지. 알뜰한 거지. 짠돌이라고 할 수 없어. 짠돌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전에 거는 다 짠돌이네. 짠돌이? 그 전에 거라고 하면 수수료 안 내는 거? 나도 수수료 그것도 짠. 그건 짠돌이야. 짠돌이에요? 야, 그건 짠돌이지. 1200원인데? 그건 짠돌이. 맞아, 1200원인데 나이스 거기서 못 주면서. 아니 근데 회비를 내야 좀 되는데. 럭셔리하게 사는 모양이네. 되면 내야 어쩔 수 없이 되는데 뽑겠다. 이것 때문에 안 뽑는다. 뭐 그러면 이러면은 저는 회비 다음에 준다고 해요. 너 보고 친구 보고 먼저 내달라고 하고. 1200원을 내가 빌려주죠. 그런 경우는. 내가 줄 테니 돈을 뽑아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평소 절약 습관을 위한 재테크 방법으로는 가계부, 체크카드, 제휴 할인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소셜 커머스 이용한다. ATM 수수료 안 낸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자 학자금 혜택 주는 금융상품 개설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도 4.5%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아싸. 문안 부산 반격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노라고 부산 시민들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 밑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어제 이런 화면이 연출됐습니다. 좋다. 아우, 뒤에 10,000명 모였대요. 10,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뒤에 있다. 사진을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뭐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이뤄졌는데 문화예술포럼 510인, 학교교육에서 가정교과를 사랑하는 모임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158명, 종교 편향 분열 정치를 바로잡고자 하는 33인의 신인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죠. 같은 얘기긴 한데 부산이 디비졌다. 부마 항쟁 이유점. 부마 항쟁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부산 마산 항쟁이죠. 부산 마산 항쟁. 이 부마 항쟁으로 사실상 11.6이 태동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민중적인 저항이 부마 항쟁이에요. 부마 항쟁 이후로 이렇게 해서 부산이 디비진 적은 처음이란 얘기예요. 조금씩 봅시다. 이 사진들. 네. 아이고. 이렇게 많이 모였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광화문에서 모였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오셔서 말씀하고 가셨죠? 저거 이상했어요, 진짜. 네. 왜 지네 갑자기 시간하고 장소 왜 변경한 거야?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드릴게요. 원래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문 후보 측이 광화문에서 유세를 갖겠다고 신고를 먼저 했어요. 근데 박 후보 측이 오후 2시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시청광장하고 광화문광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시청 앞은 뭐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고 광화문광장은 저 세종대왕상도 서 있고 거리도 차이가 있어요. 다른 장소예요. 네. 그런데 그 일정을 3시에 광화문으로 변경해 버린 거예요. 먼저 하시. 네. 먼저 5시 반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시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이후에 앞에 서서 시간을 잡아버린 겁니다. 여기에 박용진 대변인, 어제 나오신 박용진 대변인, 새누리당의 재뿌리기 심보는 지난 검찰개혁안 발표 시간 가로채기에 이어 광화문 유세 현장 가로채기로 2번째다. 민주당과 문 후보의 행보에 앞서 일종의 재뿌리기, 초점 흐리기 위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러분들은 아마 겪지 못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후보자 간의 폭력 사태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태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정치에 대한 실패감을 주는지 그렇죠. 모르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오후 4시쯤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그때 한참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서로 흔히 말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조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일부러 충돌을? 네,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세력이 이득을 볼까요? 그럼 어떤 세력이 이득을 보죠? 저놈들 다 똑같아야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죠. 그러면 투표 안 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득을 보죠. 투표 안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대변인이 실제로 거론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고 새누리당의 막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사람만 바꿔가서 어제는 또 말씀드렸죠. 여자 저 국회의원분, 그저께는 또 총괄 선대본부장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이정현 공보단장이 또 등장해서 권력 나눠먹기 등의 소설을 써대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밝힌 거고요. 뭐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안철수 씨, 안 씨 등으로 부르며 무죄를 범하고 불안 세력, 좌파 대연합, 종북 척결이라는 단어도 또 등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겁니다. 한미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를 합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부그흐 후보가 직접 유서하고 있다. 유세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후보가 이러면 되나? 한미 동맹을 언제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죠. 정권 교체에 대한 초조함과 공포의 반영이며 구석에 몰린 구태 정치의 최후의 저항일 뿐이라고 우리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아, 진짜 저렇게까지 좀.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광화문에 과연 모인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물론 경찰 추산으로 따져보면 확실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아마 느끼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경찰 어느 쪽이 더 많이 모였는지. 네. 주최 측 추산과 항상 경찰 추산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저쪽 당하고 이쪽 당하고 매우 달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또 역시 KBS KBS는 드디어 제작 거부에 들어갑니다. 권력 남용에 험납하는 사태에 대한 극심한 자괴감을 KBS 기자들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MBC 군사정권 때도 비교해도 부끄러운 MBC다. PD 수첩이 얘기했어요. 피떡 수첩이라고 불리는 황우석 사태 당시 책임 PD였던 최승호 PD가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한국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던 숱한 프로그램들을 취한 바 있는 최승호 PD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지 169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MBC 더 웃겨요. MBC는 진짜 웃겨.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안 움직이니까. 최근 MBC가 국장 부장급의 인사를 대거 승진 전보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파업 참가자들 교육 연장 및 타부서로 전부 조치했는데 거기에 오늘 거론된 사람이 김범도 최율미 아나운서예요. 어디로 보냈느냐? 용인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으로 보냈어요. 아나운서를. 왜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야? 사내 방송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안내 방송 하라는 거야? 박소희 기자는 서울 경기지사 제작본 사업본부로 갔고 손미경, 김봉근 스포츠 PD는 부당한 정보 전송의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자 교육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또다시 타부서인 용인 드라마 개발단, 용인 드라마 드라미아 개발단으로 전보 조치시켰대요. 거기서 뭐 아나운서들은 왜 드라마로 보내냐? 그 얘기고요.
한학수, 이우환, 오동훈 PD, 김의웅 뭐 이런 분들, 김정은 아나운서까지 교육 명령 연장 받은 인사 다 지금 그런 교육 받고 있습니다. MBC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어요? 근데 MBC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연우 씨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네. 해야죠. MBC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정수장학회? 아니 아, 부산일보? 박문진이 가지고 있죠. 아, 방송문화진흥원. 방문진. 근데 두 번째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선임된 사장님께서 김지철? 네. 파업만 하면 다 잘라버리고 난리를 냈어요. 대통령이 네. 측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박근혜 부구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무한도전 때문에 막 소송 걸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짜면 그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KBS도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단지 KBS 기자들이 이제 제약 파업까지 하겠다고 또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지금 있는 정권의 대통령이 김지철 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후보예요. 그럼 두 사람은 후보와 대통령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연욱 씨가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뉴스는 추억의 PC통신 나우누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우누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옛날 2000년대 초반에 옛날 모뎀 모뎀? 그치 아니에요? 전화기 전화 뽑아갖고 꽂아가지고 밤새도록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난리를 내고 너 집에서 나가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뭐냐 하면 채팅입니다. PC통신이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문자로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문자를 보낸다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수가 한꺼번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팅. 지금 하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거죠. 그걸 컴퓨터를 꽂아갖고 전화기 꽂아서 한 거예요. 그거를 94년에 서비스 개발을 했는데 이제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서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쌍하다. 불쌍해요? 네. 불쌍해요?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월 그게. 여러분한테 진보가 드리고 싶은 됐다는. 말씀 뭐냐면 이 당시에도 PC통신을 통해서 야 우리 어디에서 정모할까? 어디서 한번 봅시다. 얼굴 봅시다. 그럼 30명 40명이 모였어요. 그럼 모인 자리에서 뭐 했냐? 자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데모하고 그랬어요. 94년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 카카오톡과 문자와 많은 것을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알리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알리시고 투표하자고 좀 하세요. 투표장에서 만나자. 우리 투표 끝나고 영화 보러 가자. 이런 거 하세요. 나우누리는 이제 없어집니다. 정신은 없어져도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나 너무 말 잘하는 것 같아 오늘. 자 오늘 또 한 가지 응십정 술집 오늘부터 금연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네. 50평 이상의 식당과 술집인데 사실 거의 모든 식당이 50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이제 술 마시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과태료 10만 원 낼 수 있다. 아 모든 또 음식점이에요? 거의 모든 음식점을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물론 작은 예외는 음식점도 뭐예요? 있어요. 예외는 뭐예요? 50평 저 이상 150평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이하. 응? 45평 이상에서는 45평이군요. 네. 못 핀다. 네. 그 이하는 핀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피면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직 전체 그렇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거라 그럴 수는 있는데 곧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음식점에서 담배를 못 피겠다. 아 잘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태료 10만 원, 지위는 500만 원 얘기였고요. 혼자 사는 집, 이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제가 지금부터 좀 분위기 잡고 말씀드릴게요. 연장 방송입니다. 부산의 4년제 대학을 나온 3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7개월 만에 발견됐어요. 7개월. 이 내용 중에 그냥 현상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10여 평 남짓한 넓이의 방 2개, 거실, 부엌 등에 이뤄진 A씨의 단독주택 안에는 음식물이 전혀 없었고 5월 이후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전기도 끊겼고 유일한 음식의 흔적은 싱크대 위에 놓인 맥주캔 2개뿐이었습니다. 부엌 그릇과 접시는 깨끗하게 설거지된 뒤 정돈해 놓은 상태였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유서도 없었습니다. A씨는 부산의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한때 중국 연수도 경험한 엘리트였는데 졸업 후 1, 2년간 쇼핑몰에 근무한 거 말고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꿈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자살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건가요? 확실한 뭐 사인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경찰은 자살으로 추인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직업 없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실망과 실망, 우울증도 물론 병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젊은이들을 이렇게 몰아넣어가는 세상이 과연 누구 때문이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안타깝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은둔형 외톨이 네. 외톨이라는 영화에서 봤어요. 히키코모리. 네, 네. 그래서 세상과 다 단절하고 엄마가 먹을 거 넣어주고 네. 결국에는 혼자서 죽으려는 그런 것까지 다 나오고 굉장히 비극이죠. 그게 세상과 단절한다는 게.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것을 보도한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도 이런 보도를 내긴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논평 하나도 없군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지지에 나서는 그건 아니죠.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지지할 수는 없을 텐데 옛날에 발표하셨던 연설문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런 친구 혹시 있으세요? 생각해 봅시다. 연옥 씨 혹시 있어요? 이런 친구요? 노가리 까는 친구들? 내가 진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진짜 국회의원을 나가건 혹은 뭐 대통령을 나가건 내가 나갔는데 그 앞에 딱 앉아서 내 모든 걸 다 진짜 다 해주면서 굳은 일 다 해주고 내 저 친구하고는 뭐 평생 가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화를 내도 저 친구가 다 받아주고 저 친구가 또 내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냐는 거죠. 정말 있을까요?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네. 나한테 정말 있는지.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분노에 찬서 또 이거까지는 하고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일에 성탄 특사가 이제 의혹받고 있는데요. 비리로 실형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상고를 포기해서 성탄 특사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냐? 파인시티 인허가 관련돼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반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특별사면을 고려해서 형을 확정짓기 위해 상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기를 2개월 앞두고 측근을 위한 특별사면을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가지 설마, 전례가 설마. 있어요. 예. 전례가 부산저축은행 순회 혐의로 구속됐던 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예. 지난 7월 30일 날 가석방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냐? 대구원의 상고를 포기했어요. 형을 빨리 받으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통 우리나라는 형의 3분의 2 이상을 살면 가석방 조건이 되고요. 그때 가석방에 포함이 되면 가석방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 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구류를 살잖아요. 이게 형에 포함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상고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재판을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만 딱 채워서 특별사면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석방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빨리 풀려나는 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측근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리를 저질러 가면서 막 돈 벌고 막 개인적으로 돈 벌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민중들에게 좀 이렇게 실망도 막 실망감 주고 그러고서 나서 그것 때문에 깜빵에 갔는데 다시 그걸 대통령이 다시 풀어준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자고요. 네.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말이 안 돼. 왜 안 풀어주냐고 이 사람은. 네, 정봉주는 왜 왜 안 못 풀어줘? 나오냐고.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1년 꽉 채워서. 정봉주보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짜잘한 범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풀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법을 오히려 더 엄정하게 집행해야죠. 흔히 말해서 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 평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만인에 평등하진 운영을 않은 정말 것 잘해야 되는데 운영을 정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 부분입니다. 연출가 이윤택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청년 그리고 도덕과 원칙의 문재인이라는 주제로 찬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재밌는 사건을 하나 소개했는데 이런 부분을 소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몸이 약한 친구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래. 지금 큰일 날 뻔했어. 문재인 후보가 가서 옛날에 이제 고등학생이 가서 저 같이 가자. 했더니 나는 못 걷겠다. 너 먼저 가라. 했더니 업었대요. 업고 갔대. 보통 산으로 가잖아요. 소풍은. 가서 실컷 올라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놀고 이제 30분이면 내려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친구를 업고 그제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막 헐떡거리면서 밥을 먹었겠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반성하면서 야, 네가 그런 정도였으면 야, 우리 이제 나눠서 저 친구를 업고 내려가자. 30명의 반 친구들이 다 업고 내려왔다. 리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건데 리더는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사장님이 청소하면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사장님 뭐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 같은 리더. 방금은 어떻죠? 그래 청소해야겠구나. 그래, 잘못됐구나. 야 네가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자. 라는 게 정말 리더 아니냐는 거죠. 문재인 후보의 가장 좋은 리더십은 친구 같은 리더십이다. 내가 너의 같은 친한 친구로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할 수 있고 우리 다 같이 하자 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오늘은 참 말도 잘하고 친구까지 연결 잘 된 것 같아서 기분 참 10분간의 연장 방송을 네. 통해 연장도 본인 해보고. 자랑으로. 네. 여하튼 저는 KBS, MBC가 어떻게 보도를 하건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뉴스 시사 브리핑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